딱히 학력도 능력도 안 되고 남들과 비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의 성취와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의 성취와 비교하게 돼요.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뇌가 진화를 해온 거죠. 건강하지 않은 열등감은 또 건강하지 않은 우월감이랑 같이 세트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단호언니 제시예요. 제가 마인드 스트레칭이라는 책을 4년 전에 냈어요. 그 책 첫머리에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 성형을 구성하는 3개의 기둥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는 먹는 거, 식습관 성형, 두 번째는 움직이는 거, 운동 습관 성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 즉 생각 습관 성형, 이렇게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이 마지막 마인드 성형이에요. 왜냐면요, 이 생각하는 습관은 나머지 2습관 기둥의 토대가 되거든요. 내가 말버릇처럼 나 자신에게 항상 해주는 말, 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다루는 방식이 내 행동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습관, 독서하는 습관, 시간 관리 습관, 육아 습관 등등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행동에 나의 이 생각하는 습관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단이든 운동이든 영어 공부든 뭐든 꾸준히 하기 어려운 이유가 내 사고방식, 내 신념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다치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우리가 하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등감이든 무기력이든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든 뭐가 됐든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경직이 될 때마다 습관처럼 마인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인드 스트레칭 상담소를 열고 여러분들 고민을 받았는데요. 매번 이렇게 고민 상담 받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단호TV는 샤이 구독자층이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댓글 달리는 것보다 4배, 5배는 많은 고민 상담들이 쏟아져서 고민 카테고리 분류하는 것만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보내주신 고민거리들 다 하나씩 다루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마인드 스트레칭 첫 번째 시간에 다룰 주제 좀 고심해서 골랐는데요. 그렇게 고른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열등감입니다. 첫 번째 고민 바로 읽어볼게요. 비교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나를 갉아먹는 습관인 걸 아는데도 가까운 친구들의 성취와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의 성취와 비교하게 돼요. 문제는 비교하면서 얻은 스트레스를 또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된 걸 알면서도 항상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딱히 학력도 능력도 안 되고 남들과 비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자꾸만 조급해져서 하려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또 10년 넘게 만나던 남친과 헤어지고 너무 힘든 와중에 일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진 나머지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5년간 다니던 대학원을 그만두고 방황했습니다. 주변 지인들 결혼 출산 소식, 집안 식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는 축하하는 마음 뒤에 한스러운 마음이 항상 따라옵니다. 당연하죠. 남들은 다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취업, 결혼 등을 왜 저는 하나도 매듭짓지 못하고 방황만 하는지 라고 사연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공통적으로 열등감이 나를 깎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랑 이상적인 모습이랑 내 현실의 지금 모습이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죠. 그래서 사실 열등감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되고 싶은지 내 내면의 욕망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좋기도 해요. 잘 활용을 하면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가장 폭발을 할 때는 사실 나랑 유사성이 있는 또래인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볼 때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서는 막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비슷한 생활 수준이나 조건을 가진 동창생, 동네의 누구, 혹은 일반인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볼 때 더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요. 저도 당연히 열등감 느낄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대상을 보면요. 저보다 아주 어린 사람도 아니고 아주 10살 이상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랑 비슷한 연배의 아이가 둘 정도 있고 근데 육아도 잘하고 자기관리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대표로서도 아주 유능하다고 칭송받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열등감도 나랑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죠. 내 친구들 진짜 좋은 친구들인데 내가 그 애들을 질투를 할 때 내 인성이 되게 나쁜 것 같고
안 그래도 질투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심란하겠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이 나랑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감정인 거고요. 오히려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내가 좀 잘 살아있고 내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뇌의 고통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에서 오는 열등감을 느껴야지만 사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열등감을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느끼는 대상이 부모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기일 때 이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먹여 살려줘야지 내가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월한 부모를 동경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그 부모의 인정을 기대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처럼 되어가면서 부모의 인정을 받으면 또 우월감을 느끼면서 열등감을 해소하고 그러다 또 다시 열등감을 느끼고 해소하고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뇌가 진화를 해온 거죠. 다만 이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을 삼아서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건강하지 않은 열등감은 또 건강하지 않은 우월감이랑 같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에 대처하는 유형이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공격하는 유형, 두 번째는 회피하는 유형, 세 번째는 수용하는 유형. 공격은 말 그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욕하고 까내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 악플 달거나 뒷담화하거나 대놓고 괴롭히는 유형,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이제 나보다 낮춘 다음에 일그러진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회피 유형은 제가 이 유형에 속해 있었었는데 내가 열등감을 느낄 대상이나 상황을 차단을 해서 나를 보호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 심리적인 에너지가 너무 낮을 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에서 오랫동안 만나던 연인이랑 헤어지고 마음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신 분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 혹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럴 때는 누굴 만나도 사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이고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시기를 지나잖아요. 이럴 때는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을 곁에 두면서 SNS 앱은 좀 과감히 지우고 지금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좀 연락을 쉬어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다 치유될 때까지 이런 외부 자극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평생 무균실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병원균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열등감에 하룻밤 정도는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해도 다음날이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대처 유형에 속하는 수용하는 유형이에요. 이 수용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열등감을 일단 부끄럽고 찌질한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아까 열등감을 가만히 파보면 나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등감은 수치심이랑 세트로 오기 때문에 수치심에 가려져서 이 열등감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열등감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나만 볼 수 있는 곳, 수치스러운 걸 다 꺼내도 괜찮은 곳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솔직한 나의 내밀한 욕망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여기다 뭘 쓰냐면 어떤 순간에 누가 부러웠고 그 사람이 가진 뭐가 부러웠고 왜 부러웠고 그게 나한테는 왜 중요한지 나한테 왜 중요한지 요걸 꼭 써야 돼요. 이게 아무리 나만 보는 일기여도 한치의 속임 없이 다 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불편한 과정일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일기에도 거짓말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글로 다 털어내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후련해져요. 왜냐면요. 나한테 이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쓸 때 이미 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참 부러워했었구나 라는 거를 쓰면서 깨닫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건 진짜 나한테 중요하고 나도 꼭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진짜 내 욕망이구나, 내 거구나
나 이거 갖고 싶었구나. 나 이거 되고 싶었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방식이에요. 또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 욕망 리스트 중에서. 그런 건 과감하게 지우세요. 타고난 집안이 부러워. 모태미녀라서 부러워. 이런 건 내가 노력해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 이상향을 낮춰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한 가지 위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열등감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모든 인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부러워하는 그 친구들도 다 저마다 말 못할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각자 자기 못난 모습만 보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여러분들 열등감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등감을 예쁘게 가만히 들여다봐줄 사람도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열등감을 들여다보고 내 욕망을 거기서 발견하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욕망이라면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워서 도달해보는 경험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열등감이 느껴지면 일기 쓰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나만의 고유한 삶이 남아요. 내가 내 손으로 개척해온 남의 것이 아닌 오롯이 내가 일군 하나의 삶이 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히 뭐가 되지 않아도 그걸 이뤄낸 내 삶에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그게 건강한 우월감이에요. 저는 건강한 우월감은 타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보단 좀 더 나은 사람이 됐구나 하는 우월감. 제가 말한 열등감 일기를 꼭 써보세요. 쓰기 전에 나와 쓴 후에 나도 달라요. 그래서 건강한 우월감을 그 쓰는 행위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다들 하나같이 열등하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어서 살자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내 주변 사람과 화합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야 할 이유이고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라고 아들러가 이야기를 해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아들러의 방법론에 꼭 나오는 것이 공동체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좋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한두 명 정도는 주변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관되는 고민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읽어볼게요. 살이 찌고 나서부터 거울도 잘 못 보겠고 타인과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냥 스스로 거울 보는 것도 너무 싫고 부끄럽고 사실 작년부터 발레를 했는데 동작을 보려면 일단 거울을 봐야 하는데 그것조차 못 보겠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열등감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중에 2번째, 회피죠. 저가 그랬어요. 제가 교환학생 다녀와서 20kg 살찌고 딱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같은 상태였거든요. 저도 회피하고 옷 사러 안 가고 왜냐면 옷 사러 가면은 거울이 많잖아요. 거울도 봐야 되고 옷도 입어봐야 되니까 옷을 아예 안 사고 사진도 안 찍고 인정을 하는 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살찐 내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원래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살찌기 전에 그걸 이제 이상적인 모습으로 세워놓고 이게 맞아. 지금 현실의 나는 틀려. 이 간극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정해놓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피해서 수용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살찌기 전에 모습도 내가 맞고 지금의 나도 내가 맞고 미래의 내가 될 모습도 내가 맞아. 이 모든 스펙트럼의 모습이 다 나야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엄청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아플 때도 있고 늙기도 하고 살이 빠지고 찌는 거는 예사고 무기력한 날도 있고 화려한 날도 있고 어떻게 맑은 날만 있겠어요, 그쵸? 칙칙하고 우중충한 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타인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살쪘어요. 그렇다고 엄마 얼굴 안 볼 거예요? 회피할 거예요? 살쪄도 늙어도 엄마는 내 엄마죠. 똑같이 살쪄도 늙어도 나는 나예요.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변함없이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죠. 나 차별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나니까
똑같이 바라봐 주시고 거울 잘 보이는 데다 두시고 눈 똑바로 보면서 넌 빠져도 이쁘고 쪄도 이뻐. 넌 빠져도 사랑스럽고 쪄도 사랑스러워. 너는 빠져도 귀하고 쪄도 귀해. 이렇게 3문장 아침마다 얘기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의 탄력성이 좀 회복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인드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삶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조금은 더 주도적으로 우리 각자만의 답을 찾아갈 힘을 오늘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마인드 스트레칭 같이 해봐요. 안녕!